이웃의 비밀, 우리의 선택. 1장. 새벽 5시. 마을 골목길을 거니는 발자국 소리가 있었습니다. 박 이장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는 옆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문숙진의 집이었습니다. 낮에는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불렀습니다. 이웃 간의 정겨운 인사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영자가 친정을 다녀오는 길이었죠. 집에 도착한 영자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죠. 그녀는 말없이 뒤돌아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자는 교회에서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늘에 대고 절규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영자의 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영자의 장례식 날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멍석마리감이야, 저런 놈은. 사람들의 입에서 거센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말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문객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장례식이 끝나고 영자의 산소 앞에서 박진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었죠. 그런 진호를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문숙진의 큰딸 문다혜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죠. 다혜는 진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연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진호와 다혜, 두 아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자의 산소에 첫 흙이 뿌려지던 그날, 마을의 운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장. 영자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와 문다혜가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였죠. 부모 죄가 자식 죄냐? 최말수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동네 경로당이 공론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쫓아내야 해. 더 이상 여기 둘 수는 없어.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살려둬야지. 무슨 죄가 있다고. 온건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였죠. 진호와 다혜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둘은 도망치듯 읍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죠. 우리만이라도 행복하자. 진호가 말했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작은 방을 얻어야 했죠. 고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숙진이 건어물 가게 사장과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죠. 숙진은 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둘째, 막내 아이들과 늙은 시부모뿐이었죠. 엄마가 어디 갔어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할 말이 없었죠. 돌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누가 늙은 부모를 모실 것인가? 마을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말수는 반찬을 싸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어진 후였죠. 진호와 다혜는 읍내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다혜와의 미래를 꿈꿨지만 다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우린 늘 죄인일 거야. 다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장. 문숙진이 떠난 집은 적막했습니다. 둘째와 막내, 그리고 늙은 시부모만 남겨졌죠. 최말수는 매일 반찬을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상처를 아물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막내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만 저었죠. 진호는 읍내에서 다혜와의 살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둘만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다혜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린 늘 죄인일 거야. 다혜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감았죠. 세상이 자신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진호와 다혜는 결국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진호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서였죠. 다혜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진호는 이제 40이 넘은 중년이 되었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 산소에 혼자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삼촌.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가 돌아보니 낯선 아이가 달려오고 있었죠. 삼촌이 맞죠? 아이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당황했죠.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혹시 다혜를?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너는 누구니? 진호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죠. 엄마가 삼촌 얘기 많이 해줬어요. 아이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혹시 다혜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진호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4장. 마을에 손짓벌 되는 선우와 지수가 제주도로 예비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었죠. 렌터카 예약은 내가 할게. 선우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니 예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선우가 화를 냈습니다. 렌터카 직원을 향해 고성을 질렀죠.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다른 차를 구해보자. 지수가 달랬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죠. 결국 차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기분은 이미 상해 있었죠. 운전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 망치면 어떡해?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우가 더욱 화를 냈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여행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마다 선우는 과속했고 폭발했고 의심했습니다. 지수는 그때마다 달래고 수습하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선우가 또 화를 냈습니다. 미안해요, 곧 나와요. 지수가 사과했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말이죠. 하지만 선우는 그런 지수를 보며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왜 네가 사과해? 잘못한 건 저들인데.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선우가 마지막으로 폭발했죠. 이번에는 지수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차 세워줘. 지수가 말했습니다. 뭐? 차 세워달라고. 지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죠. 선우는 당황했습니다. 야, 어디가? 하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혼자 남겨진 것이죠. 서울로 돌아온 지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최말순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결혼 정말 해야 하나요? 편지에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말수는 편지 뒷면에 답을 적었죠. 좋을 때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5장. 윤혜림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혜림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랑 쪽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이미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혜림은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는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혜림은 친구의 친정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랑 집안의 빚이 5천만 원이나 된다는 것, 신랑 아버지가 수감 중이라는 것, 신랑의 동생이 중증 환자라는 것까지 말이죠. 폭풍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죠. 왜 이제 알려주는 거야? 친구의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안과 혼사를 치러? 아버지도 분노했죠. 친구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혜림아, 왜 이랬어? 친구가 혜림에게 물었습니다. 혜림은 대답하기 어려웠죠. 내 행복 때문에 그랬어. 혜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죠. 두 사람은 절교 직전까지 갔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우연히 술자리에서 마주쳤습니다. 혜림아,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혜림은 고개를 들었죠. 미안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그래도 나는 결혼할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 선택의 무게를 내가 들겠어. 혜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죠. 혼사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혜림도 결혼식에 참석했죠. 친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혜림을 찾아왔죠.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림아,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웠어. 혜림은 친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6장. 9살 도연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을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키워준 아버지였죠. 도연은 그분을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친자 확인을 주장하며 말이죠. 내 아이를 돌려달라. 생부가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99.9%의 확률로 일치한다고 했죠. 도연을 키운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였는데 갑자기 빼앗긴다는 것이었죠. 아빠가 둘이면 안 돼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순진한 질문이었죠. 어른들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최말수는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이의 최선을 위한 중재였죠. 피는 피야. 생부 쪽에서 말했습니다. 정은 정이야. 양부 쪽에서 반박했죠. 법은 법이야.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피와 정과 법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바로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도연이 생각은 어떠니? 최말순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른들이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이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아빠가 좋아요. 아이의 말에 양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그렇다면 면회권은 어떨까? 최말순이 제안했습니다. 생부도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고 아이도 친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도연은 산소에 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산소였죠. 할머니, 저는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아빠를 부를 거예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아빠라고 부를까요? 키워준 아버지일까요? 낳아준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7장. 마을에서는 또 다른 혼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수정과 태준의 결혼 이야기였죠. 태준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대변 실수까지 하는 상태였습니다. 수정은 파혼을 고민하고 있었죠. 한편 태준의 집안에서는 다른 요구를 해왔습니다. 분양가가 올랐다며 신부 측에서 6억을 더 내라는 것이었죠. 수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최말수는 두 커플과 양가 부모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혼사 공론장을 열기로 한 것이었죠. 태준아, 너는 치료받을 의지가 있니? 최말순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금주 서약서를 써라. 그리고 제발하면 결혼을 파기하고 손해배상까지 하겠다고 문서로 남겨라. 엄격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받아들였죠. 시댁에서는 6억 요구를 철회하고 혼수도 최소화해라. 최말순이 태준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신혼 초기에는 임시 전세로 독립해서 안정을 우선하게 하자.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말순은 수정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정아, 사랑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고쳐가는 것이야. 너는 태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니? 수정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멈춰섰고, 어떤 이는 돌아갔으며, 또 어떤 이는 세기를 냈습니다. 최말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피가 답일 때도, 정이 답일 때도, 손놓음이 답일 때도 있더라. 그래도 답을 고르는 건 늘 살아있는 우리였다. 마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었죠. 끝나지 않는 삶의 이야기들이 말입니다.